네,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투자 심리가 약간 엇갈리게 되면서 회복되는 게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 글로벌 증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국내 시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힌트들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또 새로운 또 관점을 또 제시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군요. 포드 온라인 간편 결제 스타트업인 스트라이프와 손을 잡고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다. 자동차에다가 간편 결제를 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뭐 이제 계속되는 약간 산업 간의 네. 어떤 이제 크로스오버가 좀 계속되고 있지 또 않나 융합이군요. 생각을 있는데 일단은 포드가 이제 2025년까지 포드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 성장 전략을 2025년까지 짓고 3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이제 미래 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결국 고객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회사와 좀 손을 잡고 이제 뭐 금융 서비스를 좀 어느 정도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뭐 주문, 뭐 예약,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했을 때 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인근 대리점에 가서 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충전 관련된 서비스도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결제를 하고 그냥 바로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이제 예약 서비스를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군요. 그래서 이제 북미를 좀 시작으로 해서 유럽까지도 지금 이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차를 굳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대리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딱딱 보고 그냥 사고 그냥 쿠팡에서 뭐 사듯이 주문하고 그러면 이제 인근 대리점 가서 이제 픽업을 하거나 굉장히 뭐 심플한 익숙한 방법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충전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다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제 차량도 이제 어떤 하나의 소비자로서 이제 좀 포켓에 들어오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 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잘 나오나요? 뭐 리비안 이제 전기 트럭부터 시작해서 리비안 이제 회사에 투자를 했었죠. 지분이 현재 12%를 갖고 있는데 지금 82억 달러를 지금 투자 수익으로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해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익들을 지금 어느 정도 회계 연도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실탄이 장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금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실탄을 마련을 해놨다. 그래서 지금 뭐 장중 한때 뭐 1,000억 달러까지는 돌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약간은 전략이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완성차가 뭐 전기차로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잘 버는 어떤 그런 캐시카우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또 좀 특이한 게 지금 회장님께서 자사주 매입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고 이런 것도 주주 입장에서는 또 안심이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선주 매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12년에 5.7%였는데 지금 한 23%? 그러니까 23%요? 까지 지분이 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네요. 한 4배 가량 좀 늘어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 약간 고점에서 매도 많이 하시잖아요. 간밤에 또 펠로톤 거기서도 또 매도해버렸더라고요. 대주주 매도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근데 지금 여기 포드가는 반대네요. 반대로 이제 우선주가 이제 보통주를 전환하게 되면 좀 더 퍼센테이지가 지분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우선주를 지금 거의 이제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이제 의결권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스톡 옵션뿐만 아니라 이제 대주주 친환 정책을 쓰겠다는 거겠죠. 그렇죠. 주계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부분은 결국 경영진은 어쨌든 포드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주주들에게는 어쨌든 본인도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막강한 수익을 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결국 이제 캐시카우가 좀 든든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 또 재무 구조에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포드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지금 올해도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좀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포드 보니까 완전 선순환입니다. 돈 벌 계획도 만들었고, 돈도 네. 준비됐고, 또 임원진까지 자신만만, 이런 부분인데, 그럼 국내에서는 현대차, 기아, 이게 딱 있는데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현대차가 좀 가장 가깝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내재화라는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차도.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포드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랑 거의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은 있는데 네. 포드도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칩 개발이라는 생산 계획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 자체 개발하겠다는 네. 건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설계를 할지는 결국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외주를 줘야 되는 거죠.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좀 같이 끌려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관련주가 연결이 돼 있군요. 네,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하시나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반도체가 점점 고도화되고 네. 선단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나노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예. 아무리 내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판 회사들한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설계, 그 다음에 외주, 결국 나뉘게 되는 상황이 된다 보면 그렇죠. 결국 그 물량을 TSMC나 삼성전자가 당연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거군요. 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CPU라든지 뭐 반도체를 만드는 뭐 애플 같은 회사가 대부분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네. 추후에는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확장이 되는군요. 네,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자동차와 반도체 회사는 이제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이제 여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뭐 포드나 이런 이제 종목을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를 꼭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 달라졌습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투자하기 참 힘듭니다. 이제는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같이 연결해 드는 그런 융합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번엔 또 월마트입니다. 또 이쪽을 또 껑충 뛰네요. 메타버스 진출을 염두하고 암호화폐. 아, 여기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NFT 개발에 착수했다. 네. 월마트. 이거 뭐 마트인데 또 이거 무슨 또 NFT입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제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사실 이제 월마트보다는 네. 우리가 봤을 때 나이키. 그러니까 나이키 월드가 좀 있고. 먼저 시작했죠, 그렇죠? 예. 나이키가 작년 11월에 이제 가상 브랜드 운동화 의류를 판매할 것으로 예고를 했고 네. 상표 이제 뭐 특허 출연서를 좀 제출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키 랜드를 좀 운영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로블록스랑 약간 조금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나이키도 있고 사실은 이제 청바지로 유명한 갭 브랜드도 뭐 맨투맨 티셔츠를 NFT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의류들에든지 뭐 언더아머 아디다스는 다 진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릴지 대충 이제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월마트는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은 무슨 NFT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예. 어쨌든 이제 유통업이잖아요. 소매 그렇죠. 판매업인데 예. 그럼 결국은 모든 가상 자산을 만들어서 입점을 시켜서 본인들이 화폐를 유통을 해서 이제 지나가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플랫폼이군요. 이거. 네, 예. 그러니까 가상 화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자기네 메타버스 세계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한 대로 나이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월마트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이키 랜드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월마트에서도 이제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전자제품, 뭐 가정용 장식, 장난감, 스포츠용품 관련돼서 가상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계획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지금 여러 상표권을 지금 출원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움직임이 그래서 있군요. 예, 준비를 하는 거고 네. 지금 특허청에 지금 7건 정도 지금 신청을 좀 했는데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뭐 NFT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상화폐,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도 다 이제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래 쇼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히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에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월마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갭 같은 게 이미 지금 그런 쪽으로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같이 만들고 이제 여기는 좀 더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지만 NFT, 그러니까 좀 월마트만의 어떤 가상 자산 그 화폐를 만들어서 네. 그걸 좀 유통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포석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보게 된다면 NFT 시장 관련돼서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뭐 월마트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FT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만의 고유적인 그렇죠. 그런 특색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 실현하고자 하는 뭐 명품이라든지 네. 뭐 고유 브랜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담을 수 있는 또 월마트만의 또 플랫폼도 만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물건은 전 세계에서 나만 갖고 있는 거고 인터넷에도 이걸 인정받은 게 바로 NFT 이런 거가 될 텐데 네. 지금 그렇다면 관련해서 국내 종목 중에 뭐 NFT는 전 게임이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면 좀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가 좀. 스텝,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네. 약간 좀 이제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VR, AR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이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아직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 있고 네네. NFT 관련된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사실 최근에 한번 작년 11월에 시세가 좀 크게 나왔고 네. 같이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소액 결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은 이제 좀 시작을 했던 회사들이 좀 NFT 쪽으로 약간 좀 이제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간편 결제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메타 갤럭시아라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좀 하면서 예. 거기서 이제 NFT 관련된 쪽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곽강같이 못하다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성을 좀 보여준다는 의미는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올해는 어느 정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숫자에 얼마나 찍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보면서 메타버스 쪽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NFT 쪽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자,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